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이번 주는 대선으로 인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조금 보합 정도로 끝나긴 했는데 주간으로 보면은 S&P와 다우는 7%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9% 상승하면서 4월 코로나 회복기 이후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선거는 아직도 개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개표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이대로 현재 추세로 가면은 바이든의 승리는 거의 확실해 보이죠. 오늘 연설을 했는데 승리 선언은 하지 않았어요.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원래 예고했던 대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뭐 개표 중지나 재검표는 대부분 기각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연방 대법원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은 지금 보수 쪽이 유리하죠. 그래서 판결로 뒤집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우편 투표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할 테고, 아마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펜실베니아 쪽에서 11월 3일에 소인이 찍혀 있으면 6일 도착분의 우편 투표까지 전부 인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진영이 6명, 진보 진영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 펜실베니아의 이 우편 투표 정책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4대4 판결이 나서 이미 기각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는 이제 보수 진영 대법관 중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내서 4대4가 됐는데, 이번에는 선거 전에 보수 진영 연방 대법관이 한 명이 추가 임명이 돼서 6대3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현재 펜실베니아를 제외하고도 조지아랑 네바다에서도 바이든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펜실베니아에서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트럼프가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가 이 상황을 사실상 뒤집기는 거의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웃긴 거는 시장은 트럼프가 소송을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올랐죠. 마지막 날인 금요일도 처음에는 떨어지는 것처럼 시작하다가 결국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요. 이 얘기는 트럼프가 소송을 거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뭐 현실화 됐어도 크게 지장은 없다. 어차피 상원만 공화당이 차지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즉 블루웨이브만 아니면은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의견인 것 같고, 시장의 의견은. 그 다음에 이제 일각에서 트럼프가 적당히 하다 말 것이다 라는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성격상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소송이란 거는 결국 본인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고 당과의, 그러니까 공화당과의 조율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끝까지 가서 물론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질 때 지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최대한 민주당의 집권에 의구심을 품게 하고 선거를 끝내기 위한, 그래야지 그 다음 선거에서 또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설사 패배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를 위한 그런 초석을 심어 놓고 끝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수순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트럼프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시장은 상관없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시장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결국 어느 정도 지금 선거로 인한 모멘텀으로 인해 일시적 과열이 있다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선거가 완전히 잠잠해지고 나면 결국 다시 코로나 재확산과 부양책 언제 타결될지, 이거에 대한 이슈가 또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갈 거다라는 거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대부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제 좀 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빠진 면이랑, 또 다른 기업은 트럼프가 돼도 상관이 없죠. 아니 트럼프가 되면 더 좋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슈가 별로 영향이 없는 반면 테슬라는 확연하게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이슈가 다른 빅테크들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 급상승을 해서 전고점 거의 직전까지 다다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 이제 신제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달에 실적 발표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실적 발표,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18일에 실적 발표가 이뤄질 거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에 따라 주가가 좀 선행해서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실적은 뭐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그리고 기존의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좋게 나왔냐에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의 향방이 갈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테슬라 소식인데요. 네,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가 전 세계에서 2만 곳 이상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슈퍼차저 충전소 설치 현황인데요. 정말 일정하고도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충전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테슬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이 그래프만 봐도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그냥 이 그래프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걸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그리고 리튬 생산업체인 리벤트가 테슬라와의 계약을 내년까지로 연장을 했는데요. 리튬은 테슬라가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죠. 그래서 테슬라는 내년에 4680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10기가와트시 생산 가능한 체제를 갖추겠다고 했는데 현재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차량마다 그리고 옵션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75kWh 정도라고 했을 때 내년에 1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 약 13만 대 이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양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테슬라가 차량을 85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 한 15% 이상의 차량에 들어갈 배터리를 테슬라가 직접 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4680 배터리를. 근데 이게 단지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한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결코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거. 실제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테슬라 데킬라가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가격은 $250 정도였는데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전부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웃긴 거는 이게 지금 제품 자체가 $250에 판매가 된 건데 지금 이베이에서 빈병이 $500 이상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웃기자고 지금 제가 이 뉴스를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차를 만드는 테슬라에서 데킬라를 팔아도 금방 매진이 되고 이거의 빈병이 제품보다도 2배 비싼 가격에 이베이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 자체가 테슬라가 왜 광고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광고가 필요 없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즉 테슬라라는 이름에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란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탄탄한 고객층이 있다면은 결국 그 회사는 무엇이든 다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랑 전혀 상관없는 데킬라를 팔아도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라는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그리고 탄탄한 수요층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왜 광고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테슬라가 술을 팔았다고 해서 그냥 웃어 넘기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그런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는 일환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례로 테슬라가 잠시 예전에 판매했었던 이 쇼팬츠죠. 나오자마자 품절이 됐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쇼팬츠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는 해당 기업을 공매도를 칠 때 그것을 이제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보통 숏을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테슬라의 숏 진영들, 반 테슬라 진영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만들었던 팬츠입니다. 그래서 숏쟁이들을 숏해버리겠다, 줄여버리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트위터를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 테슬라의 대표적인 숏 진영 중 하나인 그린라이트 캐피탈에서 3분기 어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현재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 3,800만 달러 정도 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심한 이유가 바로 테슬라를 공매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CEO인 데이비드 아인혼이 3분기 어닝콜에서 아예 대놓고 여기에 대해 불만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거는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만 거의 주가가 2배가 올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시장의 행동이 아주 작은 세계관에 갇혀있는 열광적인 매니아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열광적인 그런 팬들 때문에 이런 지금 테슬라 주가가 뻥튀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을 하는데 결국 이 버블이 곧 터질 거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몇몇 거품주들 그 다음에 신규 IPO주들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큰 초과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사람의 바램대로 될지 아니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S&P 500이 이번 분기에 8.9% 상승하는 동안 그린라이트 캐피털은 1.4%밖에 수익을 얻지 못한 게 현재 상황이고요. 2020년 들어서 테슬라의 공매도 진영은 그러니까 반 테슬라 진영은 무려 270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현재까지도 미국에 상장된 주식 중에 가장 많은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테슬라의 공매도 포지션은 빠르게 청산이 되고 있는데 10월 한 달간의 공매도 증가 감소 추세를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인텔에 이어 공매도 감소세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공매도가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도 이번 10월에 테슬라가 좀 주가가 출렁이면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때 이제 공매도 진영이 충분히 빠져나갈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청산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매도는 결국 언젠가 수익을 보려면 청산을 해야 돼요. 근데 공매도를 청산을 하려면은 주식을 매입을 해야죠. 이걸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숏 커버링이 일어날 때 그냥 주식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로 매수 포지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숏 커버링은 주가를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공매도가 미국에서 가장 많다는 거는 향후 주가 상승 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한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 추세에서 테슬라의 공매도가 여전히 많다는 것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주주들에게는 배드 뉴스라기보단 오히려 굿 뉴스에 가까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매수는 손실을 봐도 그 손실 한도액이 내 원금만큼이에요.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무한히 계속 올라가면 손실액이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 테슬라 진영의 손실이 올해는 270억 달러의 손실로 끝났지만 내년에는 그 손실액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선거 이슈는 일정 부분 계속 지속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 시장이 또 하루하루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하루하루의 이슈에는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말 동안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말은 푹 쉬시면서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